지난 시간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그 토크 컨트롤하고 즉 전류 제어기하고 전류 제어기 안티 와인드업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전류 PI 전류 제어기 그리고 여기 엔티 와인드업까지 넣고요. 뭐까지 추가했어요? 예, 빼기 매프 전향 제어까지 우리가 추가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요. 이제 그 속도 제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제어기를 이제 만들 건데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 이 부분이 이제 빠져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빼줍니다. 일단 없애 주고요. 이렇게 없애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도 제어기를 넣어야 하므로 속도 제어기도 일단은 PI 제어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예 들어가서요. 이 PI 제어기 이 전체 블록을 한번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복사를 할까? 얘를 복사를 하고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한 다음에 연결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TE 레퍼런스, 토크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이 세츄레이션 값, 전류 지령의 최대값을 우리가 20에서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 이 정도로 제가 세츄레이션 값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우리가 피드포워드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없애주고요. 피드포워드 블록은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없애주고 이렇게 없애줍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없애주고 여기는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요. 얘도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거는 레퍼런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오메가 RM 레퍼런스라고 넣어줍니다. 다음에 얘는 오메가 RM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는 KPCC가 아니라 우리는 속도 제어기의 PI 제어기니까 KPSC 스피드 컨트롤에서 SC라고 넣고 얘는 KISC라고 넣겠습니다. 다음 얘는 KASC라고 제가 넣을 건데요. 변수 정의를 안 해놨죠. 정의를 안 해놨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정의는 먼저 속도 제어기의 대역폭을 우리가 한 50Hz 정도로 놓겠습니다. FSC 그리고 오메가 SC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FSC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강의 노트를 잠깐 보면 비례이득은 KP는 J 오메가 CS 우리는 SC라고 했죠. 오메가 SC 나누기 토크 상수 KT 그 적분 이득은 이와 같이 우리가 논다고 했죠. KP 곱하기 오메가 SC 나누기 5 정도를 이렇게 해주고 엔티와인더 게인은 KP의 역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KPSC는 우리한테서 관성 모멘트는 요거죠. JEQ 곱하기 오메가 SC 나누기 K KISC는요. KPSC 곱하기 오메가 SC 나누기 5 KASC는 1 나누기 KPSC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제 변수 값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더 이상 이제 빨간색의 느낌표가 나오지 않죠.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보면 얘는 토크 지령이 나오는데요. 여긴 전류 지령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다 뭐를 해줘야 된다? 예, 전류 지령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갖고 오고 잠깐만 얘가 이쪽에다 우리가 갖다 넣죠. 넣고 어떻게 해줘요? 1 나누기 K 예, 이러면 이제 전류 지령으로 토크 지령이 K가 토크상수가 나눠져서 전류 지령으로 들어가게 된다.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속도 지령값을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속도 지령값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여기도 단순하게 RPM으로 제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01초에서 1300 RPM으로 예, 속도를 확 증가를 시키고요. 다음에 얘를 RPM을 레디안 퍼 세컨드로 우리가 지령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의 속도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요. 속도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쉽게 센싱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어떤 센서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고투 갖고 와서 얘를 오메가 RM이라고 제가 넣겠습니다. 오메가 RM을 넣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오메가 RM을 가져야 되겠죠. 카피해서 이름을 오메가 RM으로 바꿉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현재 이 DC 모터는 입력을 뭐 오메가로 받고 있죠. 근데 우리는 속도 제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의 입력이 오메가가 되면 안 되죠. 속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아까는 속도를 일정에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토크를 컨트롤 했지만 이번에는 속도를 제어하면서 토크까지 이제 우리가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속도가 되면 안 되고 이제 부하 토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부하 토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미케니컬 인풋을 토크 TL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줬죠? 바꿔줬고요. 여기서 이제 오메가 RM은 더 이상 얘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그 역기전력 피드포워드하기 오메가 RM은 어떻게 넣어준다? 이거 그냥 다시 여기 이렇게 카피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갈 거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토크를 어떻게 줄 건가? 저는 이제 2단계로의 토크를 줄 건데 매수 가셔가지고 여기 더하기 블록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다음에 이제 스텝으로 하나 주고 또 스텝을 하나 이렇게 떨어져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 하면 우리가 0.15초에 14 정도를 주고요. 다음에 그리고 0.35초에 마이너스 14 무부하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크 셋업까지 제가 다 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 실행해 볼까요? 시간을 0.5초로 바꾸죠. 여기를 시간을 0.5초로 바꿨습니다. 우리 되는 거를 보면 속도 제어가 잘 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 잘 보시면 속도가 이렇게 잘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rpm 즉 0.01초에서 속도가 증가를 해서 1300rpm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제가 0.15초에서 아까 어떤 거 부하 토크를 집어넣었죠. 이 부하 토크 14N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4N이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얘는 이제 모터의 발생 토크죠. 그래서 거의 14N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 상태에서 속도가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 상태는 회복을 하고요. 또 이제 과도 상태 속도가 부하가 빠질 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PI 제어기가 아주 잘 동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하 토크도 한번 같이 모니터링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거를 살짝 빼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스 블럭 하나 갖다 놓고요. 이게 모터의 발생 토크 그리고 부하 토크 한번 이렇게 부하 토크를 갖고 와보죠.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서 부하 토크까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여기 잘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모터의 속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토크가 확 올라가고요. 그에 따라서 전류도 확 올라가게 되고 그 당시에 부하 토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 가면 토크 다시 0토크 그리고 사실은 마찰 성분만 우리가 거의 마찰 토크 성분만 실제로는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이 셋업에서 로드 토크 거의 제로라고 했고요. 그리고 BM 모터의 마찰 성분도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0토크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부하가 14N이 걸린 거예요. 걸렸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순간적으로. 그럼 그 속도 떨어짐을 보상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네. 전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I 제어기까지, 모터의 속도 제어기 PI 제어기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PI 제어기하고 또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P 제어기라는 걸 배웠죠. 네, 그래서 IP 제어기라는 걸 배워서 IP 제어기는 뭐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지만 PI 제어만큼의 오버슛을 허용한다면 더 이제 그 컨트롤 밴드위스를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이 PI IP 혼합 제어기를 이와 같이 구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알파라는 값을 두고 PI인가 혹은 IP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델을 한번 수정해 보죠. 그럼 어디? 속도 제어기에 들어가서요. 모델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KPSC는 어떻게? 알파 곱하기 KPSC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을 제가 빼야 되겠네요. 빼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얘는 다시 이렇게 빼주는데, 여기서 블록도를 보면 우리가 여기 빼주기 마이너스 블록이 하나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이 구성에 보면 여기다 빼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KPSC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얘는 다시 이렇게 빼주죠.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됐고요. 다음 알파. 알파 값은 우리가 적당히 넣어줄 수가 있겠죠. 알파가 1이면 PI 제어기, 알파가 0이면 IP 제어기. 그쵸? 일단 0으로 놓고 IP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고요. 볼까요? 성능을. 네, 확인해 보면 아까에 비해서 오버슛이 많이 없어졌죠. 오버슛이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밴드위스를 더 키울 수도 있겠죠. 대역폭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는데 한 150? 한 100 정도로 한번 놔 볼까요? 네. 100 정도로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약간 응답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PI 제어기하고 IP 제어기를 적당히 한번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5 정도로 이렇게 놓고요. 알파를 0.5로 놓으면 PI하고 IP 제어기가 적절히 섞여진 형태가 되죠. 보면 큰 오버슛이 없이 모터가 거의 아주 빠른 응답과 또 과도 상태에서도 상당히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이 이제 속도 제어기까지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회로로 만든다면은 정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구성을 해 보았고요. 꼭 이렇게 따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제어기 부분을요, 한번 C 언어로 코딩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